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땀을 흘리고 계신 기업인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물류, 통신, 숙박, 교통, 안전, 문화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회의의 성공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세심한 준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회의장 개선, 통신망 안정화, 친환경 이동수단 도입, 지역 특산품 홍보까지 기업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이러한 헌신이야말로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자 지역 균형 발전의 밑거름입니다. 이번 에이펙 경주회의는 21개 회원국 정부와 글로벌 기업이 함께하는 경제 협력의 장입니다. 활발한 투자와 교류가 이어지고 지역 경제에도 실질적인 활력이 더해지길 기대합니다. 기업인 여러분의 헌신은 곧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우리 기업은 흔들림 없이 대한민국의 위상과 신뢰를 지켜왔습니다. 정부와 기업, 국민이 함께 준비하는 이번 에이펙 경주회의가 상생과 협력, 그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모범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불철주야 헌신해 주신 모든 기업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주당도 기업과 국민이 함께 웃는 나라, 상생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에이펙 호재에 힘입어 코스피 4천이 목전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3,800선을 넘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금융, 자동차, 조선, 방산 등 주요 산업이 고르게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국민의 저력이자 꾸준히 쌓아온 성장 기반의 결실입니다. 정부와 기업이 함께 만들어낸 성과이며 특히 에이펙 회의를 준비한 기업인들의 헌신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민주당은 주가 상승이 민생과 산업, 투자와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혁신으로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은 면책의 기적을 바라지 말고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지난 2년 동안 핸드폰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버텼습니다. 그런데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로 그날 비밀번호가 기적처럼 생각났답니다. 그것도 무려 20자리입니다. 임 전 사장은 하느님의 사랑 덕분이라고 합니다. 지금 국민을 조롱하는 겁니까? 당신이 군인 맞습니까? 최정예, 귀신도 잡는다는 해병대의 명예를 이렇게 짓밟아도 됩니까? 당신은 해병대도 군인도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을 시정잡배와 같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신앙의 문제도 아니고 법과 양심에 따른 문제입니다. 국민이 묻습니다. 왜 이제야 생각났습니까? 왜 이제야 기억났습니까? 2년 동안 숨기고 버티다가 구속이 눈앞에 닥치자 비밀번호를 내놓는 게 과연 우연입니까? 진실을 감추려는 자가 감히 신의 이름을 들먹입니까? 특검이 영장을 청구하자 돌연 태도를 바꾼 건 진실을 밝히려는 게 아니라 자신을 구하려는 꼼수입니다. 국민은 임성근 씨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진실한 고백과 책임 있는 태도, 그리고 법의 공정한 심판입니다. 민주당은 20자리 기적에 이어 면책의 기적까지 바라는 임성근, 당신 같은 사람에 대한 준엄한 법의 심판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전현희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일본의 첫 여성 총리 다카이치 사나의 신임 총리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지나치게 강한 정치 성향으로 인해서 우려가 되는 점은 있지만 앞마당을 함께 쓰는 이웃으로서 격변하는 국제 정세의 경랑을 함께 슬기롭게 헤쳐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정부에서 이뤄진 한일 양국 협의를
존중했듯이 다카이치 총리도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전 총리가 다져놓은 양국 간의 합의 사항을 개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는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되어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번 사법개혁은 제왕적인 대법원장의 전횡을 막고 재판의 민주적인 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사법 정상화법입니다. 사법 독립성과 책임성을 두텁게 하고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나라가 바로 서려면 법이 바로 서야 하고 법이 바로 서려면 사법부가 바로 서야 합니다.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을 폄훼하며 사법장악 운운하는 국민의힘은 자신들을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지난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대법원에 집단으로 난입하고 대법원장을 사퇴 압박하고 탄핵 주장까지 했던 것이 바로 국힘 아닙니까? 정치인과 판사를 수거해서 살인을 음모한 노상은 수첩에 자당의 원내대표가 제발 그랬으면 좋았을 걸 이라고 한 내란 살인 동조 발언에 아직까지 사과조차 없습니다. 전대미문의 서부지법 폭동을 자당 국회의원이 뒤에서 부추긴 정당이 도대체 무슨 염치로 사법부 독립 운운하는 겁니까? 장동혁 당대표가 국감 중에 내란 수계를 아련하고 함께 뭉쳐 싸우자며 또 다른 내란을 선동한 국힘은 그야말로 위헌 위법 내란 정당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을 말할 자격조차 없음을 명심하십시오.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까지 발목 잡는 국힘은 위헌정당 해산만이 정답입니다. 본인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 문제가 계속 터지자 나몰라라 발뺌한 오세훈 시장, 참으로 무책임하기 그지없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시장님, 인력과 재원 그리고 조직을 총동원해서 진행되는 사업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보고요. 주식회사 한강버스는 사실상 민간 회사입니다. 안전 문제의 핵심이 그 배 아닙니까? 배를 처음 만들어 본 회사가 이 배를 공급한 거 아닙니까? 우리 안전 문제라도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보호를 받으면 되는 것이지 디테일한 기계 고장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그걸 하나하나 다 챙기겠습니까? 지난 20일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나온 오세훈 시장의 무책임한 답변입니다. 정말 두 눈과 두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 기관인 SH가 51% 지분을 보유한 한강버스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도적으로 시작한 명백한 서울시 사업입니다. 한강버스가 서울시의 한강 르네상스 정점이라며 자아자천하더니 안전 문제로 운항을 중단하고 시민들의 질타를 받자 슬그머니 민간 회사라며 발뺌하는 모습이 무책임의 끝판왕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오세훈 시장의 안전 불감증입니다. 시범 운항 때 확인된 발전기 배터리 문제가 또 발생을 하자 어떻게 하나하나 시장이 다 챙기냐며 발언하는 오 시장의 안전 불감증에 그야말로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최소한의 책임도 시민 안전도 모두 내팽개친 오세훈 시장은 혈세 낭비 전시 행정에 대해서 서울 시민께 사과하고 납득할 만한 책임 있는 대책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한준호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최근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당의 최고위원이자 국토위원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공직자는 특히 국토부 차관 같은 고위공직자는 한마디 한마디가 국민 신뢰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저희 여당은 더욱 겸허히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국정을 바로 세워나가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준비된 발언 이어가겠습니다. 내란 수계 윤석열을 면회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당 안팎의 비판이 거세지자 이런 말을 남겼더군요. 민주당도 곧 전직 대통령에 대한 면회를 갈 순간이 다가올 텐데 그때 민주당이 어떻게 할지 한번 지켜보겠다. 윤석열을 면회한 것이 전당대회의 약속을 지킨 것이고
전직 대통령에 대해 인간적인 예의를 다한 것이다. 이렇게 둘러대던데요. 약발이 잘 안 먹히니까 당황하셨죠. 계엄에도 하느님의 계획이 있다라던 우리 장동혁 대표에게는 다 큰 계획이 있는가 봅니다.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것도 정도껏 해야 들어줄 맛이 나죠. 이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자당 출신 대통령들의 끝이 교도소니 이 전직 대통령을 뵙는 길은 면회를 가는 것이 유일할 것입니다. 그런 일이 하도 반복되니까 부끄러움은 없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다급해서 뱉은 말일지라도 제1야당 대표 입에서 나올 소린가 싶습니다. 혹시라도 그 악담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말이라면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위를 맡고 있는 위원장으로서 엄중하게 경고를 합니다. 뱉은 말대로 돌아갑니다. 말 조심하십시오. 대장동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정치검찰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데 극우놀이에 빠져서 이 상황 파악이 영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얼른 극우 유튜브를 먼저 끊으시기 바랍니다. 대장동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남욱 변호사의 증언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재판에서 남욱 변호사는 2021년 5월 3일 현금 전달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판단된다라고 하면서 김용 전 부원장이 그날 1억 원을 수수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반박을 했습니다. 김용 전 부원장의 행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구글 타임라인의 내용과도 부합하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남욱 변호사는 기소도 안 된 사람의 아들 통장까지 압류됐고 조사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압박이 있었다라면서 검찰의 억지 수사 관행을 폭로했고 또 유동규 주장과 제 주장이 다르면 누구 이야기가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진술을 맞춘 정황까지 털어놨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서는 말맞추기 진술 세미나의 실체가 분명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연어술 파티가 있었다라는 날로 특정한 그날 오전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회사 직원에게 술을 페트병에 담아서 준비하라라고 지시한 접견 녹취록이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수원지검은 검찰청사에 술은 반입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연어술 파티를 부인해 왔는데요. 이제 또 무슨 거짓말로 이 진술 세미나를 덮으려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범죄 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고 동법 제308조 2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이들 재판에 근간을 이루는 논리와 증거들이 전부 흔들리고 있는데 정치검찰이 창작해낸 이런 허술한 조작 증거를 가지고 죄를 따지고 기대한다는 것은 매우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특위는 이들 사건을 다룬 정치검찰들에 대해서 이미 고발 조치를 하고 감찰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끝까지 대응해서 이 모든 죄는 정치검찰에 있음을 낱낱이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김병주 최고